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귀부인 TV입니다. 국민 절반이 수도권서 욱닥욱닥 쏠림 현상 갈수록 심하라는 기사를 오늘의 원픽 기사로 잡아봤습니다. 29일 통계청의 2022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69만 명. 지난해 11월 1일 기준입니다. 이게 전년보다 무려 4만 5천 명이나 감소한 수치예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들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인구 대비 이제 출산율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인구가 우리나라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 수도권에 사는 인구 2,612만 명이라고 해서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 49.6%였던 곳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매년 소폭이지만 증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 비수도권의 인구 순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특히 영남권은 10만, 호남권은 2만 3천 명이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운 중부권만 유일하게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인데, 야, 이게 인구와 관련돼 가지고 늘어난 부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또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인천 서구, 화성, 평택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수도 비아파트 대비 49.5%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78%가 다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고 하고요. 높은 땅값 탓에 오히려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수도권 인구 밀집화가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픽 기사로 삼았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러한 수도권에 대한 인구 쏠림 현상이 앞으로 점차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아, 나는 태생이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거주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내 고향이고,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고향인, 다시 자기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다수 있고, 노후에도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점차 인구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방의 대학교, 지방의 중고등학교 학원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활하는 소비하는 관광지 그리고 소비하는 뭐 맛집, 쇼핑 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어차피 제한된 인원이라도 소비를 많이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걸 임의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은 자녀, 자녀 수,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어디서 키우고 싶느냐,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가 커서 대학교를 입학하는 시점에 어느 곳에서 학교를 다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밀접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내가 지방에서 터를 잡고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거주를 했다고 하지만 내 자녀들은 대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닐 확률이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아, 서울은 뭐 아무나 가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이들이 없는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서울 외에 웬만한 지방 대학교들은 문을 닫을 거고요.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을 다 모집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어른 세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향이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서울에서 이미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직장도 거기에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한 다음에 터를 서울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잡지 거기에서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자연스럽게 서울 쏠림 현상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때 하나의 또 부분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처럼 공사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강제로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지만 지역에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출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방에 무리에게 대규모 어떠한 개발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진짜 지자체 예산을 동원해가지고 큰 무언 편의시설이라든지 지역에 경제에 활성화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유지비도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온 다음부터는 오히려 오피스와 관련돼서 다시금 서울로 집중화되는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학생들이 취업 시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워라밸이 매우 중요해지는 이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위치가 내가 좋아하는 퇴근 이후의 삶에 얼만큼 더 많은 거를 누릴 수 있는지에 집중이 돼 있어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숙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지방에 있는 공장 같은 데에서 취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덜 받더라도 내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기를 희망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 문화 그리고 인구수 감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투자자라고 하면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형태의 것을 취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바로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야 된다. 특히 직장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더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더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노후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노후를 보내는 것도 지방보다는 이런 병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내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 머물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음. 예전이나 고향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 고향과 다름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모든 세대가 다 서울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이런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은 원픽 기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야, 서울 누가 좋지 않은 거 모르냐? 비싸서 못 가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과 같은 조정장이 그래도 좀 지속되고 있고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비조정 지역에다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겠거든요. 이런 기회에 갈아타기, 서울에 진입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면서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